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심플한 기법으로 주식 손실이 발생하고 손절하는 확률이 3배 줄어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요약 2가지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첫째, 손절하지 않으려면 높은 이익을 벌고 있는 기업을 저가에 사면 된다. 그러면 손절이 사라지고 기회로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손절하기 전 탈출할 방법은 주식에서 탈출하지 말고 손실에서 탈출할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다변화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2가지가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는 약세장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손실과 손절에 대한 걱정도 함께 늘어나는 법입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손절과 그리고 손실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기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리와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원리를 이해하면 손실 발생 확률 그리고 손절 상황이 최대 3배 줄어드는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부동산 경매의 할인율에서 유래된 방식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위치, 건물 용도, 사용 승인 목적, 층수, 임대료, 세금, 주변 시세, 그리고 감정평가액 정보와 수치를 확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조사와 분석도 하지 않고 매매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간단한 조사와 정보 분석을 생략하면 당연히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손절로 귀결됩니다. 사실 주식을 매수할 때 사용되는 접근 방식은 부동산 투자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부동산은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매매 의사결정이 조금 어렵지만 증시는 매일 호가가 제공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매수하는 접근 방식과 노력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질은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검토할 때 어떤 정보와 수치를 평가해서 매수를 결정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실수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손절 원인도 거의 사라지겠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손절, 실수,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사전에 3가지만 파악하고 투자하면 됩니다. 첫째, 왜 이 주식 혹은 자산을 사야 하는지. 둘째, 이 가격에 사야 하는지. 셋째, 가격이 상승할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단 3가지 뿐입니다.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매일 주가가 움직여도 당장 매도할 의도가 없다면 손실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손절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수 타이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불한 가격이 잘못됐거나 매수한 주식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주식 A를 매수했다면 내가 생각한 방향과 시장이 정반대로 흘러가면 손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상황이 반전되는데요. 주식 A를 매수한 이유가 코스피 1등 우량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 즉 싸게 거래되는 타이밍을 포착해 매수한 것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조사하는 다양한 정보와 수치, 예를 들면 임대료 혹은 이전 거래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매수를 결정하는 것처럼 판단 근거와 기준점이 결여된 경우 손실, 실수, 손절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묻지마 매매라고도 하죠. 계속 가격이 변동해도 지금 매도할 의사가 없다면 손실을 실현하는 손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수한 주식이 떨어질 때 다시 오를 주식인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삼성전자 활용한 이유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1등 기업, 즉 기업에 대한 퀄리티에 의문점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꼭 삼성전자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기회로 판단해 매수 시점으로 간주하는 유형. 둘째, 비관적인 상황으로 판단해서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아마 너무 단순하게 들리시겠지만 실전 투자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투자자도 꽤 많습니다. 그럼 비관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기회로 판단하는 투자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이 왜 기회인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단번에 이 기업이 얼마나 버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주식을 타이밍의 관점, 즉 매매의 관점으로 보는 투자자는 과거 주가 흐름이 형성된 과정을 대조해서 현재 주가를 비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큰 실수를 초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임대료가 오르고 떨어지면 변동하는 것처럼 과거 벌었던 이익과 주가, 그리고 현재 벌고 있는 이익과 주가는 전혀 다른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 움직임, 예를 들면 지지선, 전고점 등은 미래 주가를 형성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남들보다 임대료가 떨어지는 부동산 혹은 전세가가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떨어지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세가와 임대료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의 주가는 더 오르게 되어 있고 이런 기대치가 가격을 형성하고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즉, 기대치를 배제한 투자 기법, 주가를 형성하는 이익성만 확인해 매수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이익을 벌어주는 기업의 주식을 아주 저가에 매수하면 그만큼 투자 손실과 손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기법으로 매수한 주식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손절 타이밍이 아니라 추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물타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물타기는 좋은 주식을 저가에 더 많이 살 때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지 보유 주식의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매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가격이 하락할 때 주식을 추가로 더 모아가는 관점이 아니라 평단가를 낮춰서 잘못된 선택에서 탈출하려는 의도가 더 농후하다는 말이죠. 실제로 매수한 주식을 추가 매수해 평단가를 낮추려는 사고는 매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매수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기회로 인식되고 더 모아가는 관점, 즉 발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미리 쟁여두고 더 높은 가격에 창고를 개방해서 익절하려는 분석과 전략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높은 이익을 보여주는 기업을 싸게 매입하면 투자 실수나 손실 또는 손절 확률이 낮아진다는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전에 활용하는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높은 이익을 벌어주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때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손절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손절 아닌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주식이 소위 잡주라면 이미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유량을 늘리면 이 주식에 더 많은 투자금이 노출됩니다. 즉,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상인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최근 한 투자자분께서 상상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제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상인은 저축은행이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금융주죠. 게다가 PF 부실로 이익이 매우 크게 떨어졌고 손실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 사실을 반영하고 크게 하락한 겁니다. 여기서 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주식을 더 매수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불난집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주식 자체보다 손실에서 탈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발생한 손실 일부나 대부분을 상쇄할 다른 주식에서 손실을 헤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초적인 개념, 이 다변화라는 diversification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복구하기 위해 왜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주가가 떨어질 주식, 질 떨어지는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손절하는 확률과 금액은 더 커질 뿐입니다. 보유한 주식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면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순진한 투자자는 아니시겠죠? 이때는 욕심이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제부터 오르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며 반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대부분 일시적이라 다시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다시 또 손실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때 대부분 손절을 고려합니다. 그때 팔 걸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주식을 팔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손절하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을 샀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주가가 이미 너무 높은 상황이거나 질이 떨어지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첫 매수 시점부터 실수한 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기업의 이익성, 성장성, 안전성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은 사실 하루 만에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10분 만에 완성하는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자, 이성이 있는 성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회사에 가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겠습니까? 직장은 곧 전쟁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 처음부터 왜 주식을 매수하는지 알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가격과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방법, 그리고 이 주식을 모아서 때가 되면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이 방법만 이해하면, 즉 매도가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하는 기법을 활용해 투자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손실과 손절 없이 때를 기다리는 주식 투자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답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투자 기간이 너무 길면 어떡하죠? 그걸 바로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금은 시간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언 덧붙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실수로 손실나고 손절하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오늘의 요약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높은 이익을 벌고 있는 기업을 저가에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절이 사라지고 기회로 인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손절하기 전 탈출할 방법은 주식에서 탈출하지 말고 손실에서 탈출할 방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diversification이라는 다변화를 활용하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